2026년 2월 20일 2월달 경제 스터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아리님이 호스트고 첫 번째는 서부사나이님. 병아리님이 이제 시작을 알려주시면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옥님은 엄지척을 엄청 좋아하시네. 거의 이제 세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SLV도 하고 그 다음에 VOO도 하고 QQQ도 오늘 하는구나. 정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들리실까요? 아, 네, 들립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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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이제 SLV에 대해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V는 이 개요에 적혀 있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현물 은 ETF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은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은 현물 가격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거래량이 많아서 유동성이 좋은 편인데, 유동성이 좋다는 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도 연 0.5% 수준으로 실물 은을 사서 직접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보관료나 보험료 등을 생각했을 때 꽤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SLV를 조사하면서 그 은 자체에 대한 어떤 조사보다는, 왜냐면 지난번 스터디 때 병아리 청년님께서 그 코덱스 은 선물을 발표하시면서 은에 대한 어떤 밸류를 정확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은에 대한 것보다는 이번에 은이 왜 떨어졌나, 그리고 은과 달러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1월 달 말에 2월 초에 왜 은 가격이 떨어졌을까? 물론 다양한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단 미국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후보가 살짝 매파적인 성향이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달러 강세 때문에 그 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AI 관련 투자 부담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은의 수요가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은도 다 사람들이 그 팔아버리는 매도세로 또 이어졌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이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AI 버블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은이 그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봤을 때 결국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또 케빈 워시라는 매파 성향의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달러 유동성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은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은의 수익 실현을 하고 달러를 보유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그래도 봐주 있으면 그 이자라도 나오는데 은은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로 전환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 게다가 AI 기술주들이 버블 이슈로 폭락하자 많은 AI 기술주들에 투자했던 그런 증거금을 요구하는 마진콜을 당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을 팔고 그 현금을 마련해서 그 증거금을 더 냈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럼 실제로 향후 미국의 유동성이 진짜로 기대만큼 풀리지 않는다면 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 최근에 그 관세 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그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연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그러면 은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그 일단 제미나이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써 있는 대로 실질 금리의 압박이라고 해서 은은 보유해도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고 또 유동성이 줄어들면 달러 가치는 계속 높게 유지될 거고 그게 결국 은의 어떤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요. 또 돈이 풀리지 않으면서 이제 AI 산업으로 투자가 몰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만큼 은의 수요가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수요가 높지 않으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기조가 되면 결국 은의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유동성이 안 풀렸을 때 달러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과 가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다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상호 관세가 이제 없어지고 뭐 트럼프가 뭐 자기 대통령령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뭐 그런 시행령에 사인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은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미나이의 제 이미지 캡처해 놓은 걸 보면 결국 그 관세가 철회가 되면서 달러 약세 요인으로 그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은한테는 상승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그 어떤 달러와의 관계를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관세가 없어지면서 어떤 그 글로벌 교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산업에 돈이 더 몰리고, 그러면서 은의 수요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여기서 재미나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의 위헌 그 판결은 은한테는 좀 좋은 신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그냥 만약에 관세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은한테 좋겠지만 과연 트럼프가 관세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는 제가 생각했을 땐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관세라는 그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 미국의 제조시설들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캡처한 그 기사를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이른바 게임 투 작동을 예고했다. 그래서 다른 법적 조항을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번에 위헌 판결이 은에 과연 큰 호재 영향이 될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어떤 뉴스 링크들을 좀 넣어봤고, 그래서 3번의 저의 마지막 종합 의견으로는 이 SLV 상품은 이제 은연물에 대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실질적인 은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은 자체의 가치, 공급의 부족과 산업 수요의 증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어떤 달러 유동성과 미국 관세 영향이 은에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직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케빈 어시가 유동성을 할지 안 할지 아직도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트럼프라면 어떻게든 달러 유동성을 늘리려고 할 거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관세를 받아내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미국의 그 제조업을 들어오는 그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결국 은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낮아졌을 때가 사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최종 의견이 이게 나왔고요. 또 여기 적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그럼 사실 이건 SLV고 은 실제 현물에 대한 투자 상품이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덱스 은 선물은 그럼 또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코덱스 은 선물의 구성 종목이 이제 SLV 랑 대부분이 SLV고 이제 달러 선물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선물 종목의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롤오버가 그 은 선물은 이미 5월 달 상품으로 롤오버가 끝났고 달러만 아직 3월 달 걸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롤오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코덱스 은성물의 그 원화 현금의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그 리스크가 지금 같은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걸 코덱스에서 그거를 잘 그 대비책을 마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은선물 종목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멘토님 채팅으로 문의 주셨던 현재 우리의 포지션은 춤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제 생각엔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게 은의 포지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 현재 은의 상태는 굉장히 낮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 가치 대비, 실제 은행의 가치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달러 유동성이나 어떤 관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은의 가치, 그 실제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고 추매를 한다면 그래서 전체 그 어떤 보유 분 중에 예수 구매 한 2, 30% 정도는 추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네, 저는 저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테스님이 묻으셨던 상승 예상이 뉴스 전반적인 의견이었나? 어,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한 70% 됐던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정보를 뉴스에서 얻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린 거기는 합니다. 바닥에서 고점까지 100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40에서 50% 수준인데, 아, 이게 저평가일까요? 어, 제가 말씀드린 저평가라는 기준은 만약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100이라고 했을 때 40에서 50이라서 중간밖에 안 돼서 저평가가 아니다. 뭐 그런 개념의 저평가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가격이 어떤 미래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현재 가격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근 몇 년 동안은 은 가격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두 분의 목표가라는 게 저의 목표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목표가는, 어, 사실 목표가라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시점에서 얼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사실 SLV 아직 그 평단 95불인가의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한 1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덱스 은도 지금 한 13,000원 초반대이지만 2만 원대 넘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고점이 2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가 왜 SF를 추매를 안 했냐면 예수금이 부족해서 추매를 못 했습니다. 저는 사실 코덱스 은은 조금 조금씩 계속 제 코덱스 은의 평단이 14,000원인데 지금 평단 이하라서 계속 조금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SLV를 근데 SLV가 그래도 지금 76불 수준이라서 단가가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 타이핑하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은 선물은 단기 계좌로 가져가고 SLV는 장기 계좌로 가져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5.4% 정도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했던 게 은선물 다 털고 다 SLV로 갈까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굳이 지금 뭐 달러 환율도 1,450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손실 보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은을 전체의 비중을 은만 봤을 때 이제 100을 번다라고 보면
은선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마이너스 5.4%인데 이거에서 뭐 그래도 뭐 조금은 먹는다 치면 뭐 한 1%에서 한 3%만 돼도 거기에서 그 매도하고 그 즉시 그냥 바로 환전해가지고 SLV를 담을 계획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올라오지 않아서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청산당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선물은 또 선물 시장에서 청산당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그냥 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서부 선생님 조사해 주셨지만 그 뭐 케빈 워시 뭐 이제 여러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추정하는 그런 기사나 이제 다른 분들 의견에서 나왔던 게 중국에서 지금 가격을 지금 누르려고 한다. 그런 좀 추정 섞인 그런 기사나 다른 분들의 그런 투자 인사이트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은을 지금 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을 지금 바라는 사람들이 사 모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는 SLV는 장기로 가면서 그 은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수익하면 좀 이제 조정하는 부분으로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병아리 청년은 그 코덱스 은을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5% 10% 상승할 때마다 그 익절을 하면서 일정 정도 코덱스도 들고 가면서 추이를 미국과 한국을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익도 보긴 봐야 되니까. 근데 5% 10%는 또 하루 사이에 5% 10%는 충분히 또 나오기도 하니까 한 7% 8% 오를 때도 있잖아 네, 하루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5% 정도면은 플러스 5% 되는 거는 이틀만 상승해도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우리 백옥님 질문, 백옥님 질문해 주세요. 백옥님 질문 없어요? 다음 하는 분 거를 잘 듣고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서부사나님이 여기까지 한 걸로. 네, 뭐 나중에라도 질문사항은 다 끝나고 나서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사나님, 다음은 테스님의 V5가 이번 게 맞나요? 아까 말씀. 저 VO 맞습니다. 네, 네, 미래님의 네, 저는 이번에 그 VO를 조사를 했는데, VO를 조사하기 전에, 그 도서관을 갔다가, 도서관에 이제 주말에 갔었는데, 그 이제 뭐 주식도, 시- 어, 뭐, 이제 전세금 풀리고, 또 목돈이 좀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주식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책을 좀 그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책을 볼지 또 챗GPT랑 같이 하면서 지금 나한테는 어떤 책이 좋을까 물어보니까 이 책을 추천해줬고 그래서 이 부여에 대한 얘기도 뒤에 있지만 먼저
그 양질의 스터디를 위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이 뭐 이 책 많이 들어보긴 했었었지만 저도 엄청 어렵다는 생각에 접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아,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가 책 제목입니다. 아, 그 책은 제가 1년에 몇 권 안 읽는 와중에 이렇게 때마침 경제 스터디랑 맞물려서 한번 책을 읽어봤고요. 이쪽에 제가 확대 조금만 해줄 수 있나요? 그 처음에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는 진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뒤로는 아직 못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뭐, 이제, 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지난 70년간 주식시장이 40번이나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조정이 오는 것도 알고 있고, 조정이 올 때 좀 더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를 기준으로 하면 조정이 오면 좀 의욕이 상실되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제 책으로 접했을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글로 접했을 때랑 책으로 접했을 때랑 제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거랑 좀 어느 정도 구조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익혔을 때 좀 느낌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좋은 기업을 고르는 내용들인데 대부분의 좋은 기업은 매년 배당금을 올린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한 10년인가 20년인가 계속 매년 배당금을 올리는 주식을 일단 1차 스크린을 했다고 1차로 이제 거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네, 그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주식시장 도박장이 아니다라는 곳에는, 이거는 기법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주가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는 결코 도박이 될 수 없다. 일단 피터 린치의 투자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는데,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13년간, 네, 거기 맞습니다.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냈고, 그, 이제 해마다 30%씩 계속 냈다는 말입니다. 동일 기간에서는 S&P 500 전체 시장은 15% 했기 때문에 그보다 2배 높은 순이고, 그리고 13년간 마이너스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그 매매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워런 버핏도 말하긴 했었지만 아무도 관심 없는 기업을 엄청 저평가됐을 때 샀다가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실적을 달성하고 이제 기대치에 미쳤을 때 파는 기법이어서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의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분산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 그 오해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오해 법칙도 그 시장을 나눠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왼쪽 그 아래쪽 밑에서 한 3번째, 4번째 줄 제가 읽은 거고요. 네, 그리고 종목을 그 밑에 주식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좀 제가 많이 공감되었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되는 주식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오래 끌고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애정 갖지 말고 팔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공공 서비스 주식, 유틸리티 이런 주식은 배당금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데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이다. 네, 그런데 밑에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주시면 네, 97% 코인인데 그 ETF 조사 리스트를 제가 이제 보내면서 챗GPT한테 너는 피터 린치고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지금 이 조사 이제 뭐 목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조사 리스트에서 1순위 뭐를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VO를 먼저 공부해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술주 QQQ 그리고 또 연예님 조사하신 반도체 관련 내용 연예인 방산이었었죠. 반도체 내용이고 그리고 3순위로는 슈드 그리고 금 방산 ETF 이거는 돈을 지키는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VO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분산 투자하는 거고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형 우량 기업 중심으로 미국 경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엄청 비용 보수가 적다는 거고 또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었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미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제 기술주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정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섹터 비중 나왔는데 IT가 30%이고 또 그 IT 30%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오른쪽 표를 보시면 엔비디아 8%, 애플 6%,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6% 이렇게 기술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여의 특징으로는 배당이 분기로 배당되는데 연평균 1에서 2% 그 배당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 주시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어, 1억 원을 만약에 일시에, 이제 이거는 부동산 갭 투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1억 원을 일시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예상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1년 지나서 연평균 수익률을 14%, 15% 이렇게 봤었을 때, 1년 지났을 때는 1.1배고 20년이 지나야 이제 6배가 됩니다. 이거를 부동산과 비교를 해보면 그 부동산의 지금 있는 서울 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그 좀 큰 목돈을 보려면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그 서울 부동산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서 진짜 큰 목돈은 서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때 투자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중간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매월 100만 원씩 하고 그리고 뭐 S&P가 연평균 15%라고 이제 봤었을 때 이게 한 20년 지나면 이것도 복리의 마법 때문에 15억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 결론으로서는 이제 주식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큰 목돈은 부동산에 하는 게 맞다라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네, 밑에 최근 이슈 현황을 보면은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미국 주식 그 시가 종가를 올리긴 하는데 최근에 진짜 이게 횡보장이기도 하고 너무 변동성이 있어서 크게 뭐 수익을 많이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S&P 14% 오를 때 코스피가 100% 올라서 월가도 타이밍이고 나섰다. 밑에 보시면 빅테크 고평가 논란 속에 이제 빅테크 고평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AI 주식 이런 쪽 관심이 많은데 피터 린치는 AI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어, 작년 말에 얘기했었고 또 이분의 스타일상 이제 AI 주식은 아예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그 미국 관세 때문에 지금 S&P가 최대 그
크게 변동성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종합 의견과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종합 의견 바로 밑에서 보시면 주식 투자에서 시장 전체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는 1억을 일시 투자했을 때 5년이 지나야 추가 수익 1억이 되고, 그리고 또 20년이 지나야 추가 수익이 5억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정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신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서울 부동산 투자가 기대 수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개별 종목에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하는데 개별 종목 성장과 이제 펀드 관리 대가인 피터린치 방식으로 접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책을 보고 또 인터넷에 이제 뭐 주식 관련 내용들을 보면 엄청 딥하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딥하게 팔 수도 없고 또 지속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난 직장인이고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이런 책이 읽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인이라서 더 읽어야 한다. 뭐 왜냐하면 그 생각의 프레임을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투자를 할 때도 이런 좀 흔히들 말하는 뭐 자기의 믿음, 확신이 있어야지 수익을 번다라고 했던 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피터 린치는 한 기업에 얼마나 시간을 썼을까? 그, 얼, 그분은 이제 전업 투자자고 엄청 뭐 대단하신 분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는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1차로는 뭐 빠르게 사업이 이해되는지, 그리고 이제 항상 말했던 뭐 초등학교 10살에게 뭐 1, 2분 내로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거를 판매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업이 이해되는가.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보고 1차로 걸은 다음에 그리고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리고 2차 분석으로는 뭐 장기간 재무제표, 그리고 산업 구조, 경쟁자 비교,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경영진과. 그리고 실제 이 단계에서는 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이 기업에 직접 가서 분위기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봤다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3차에서 이제 기업 탐방과 매장 방문했네요. 그 조사를 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이 가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괜찮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시장이 올라도 또 그리고 뭐 컨센서스가 아무리 안 좋은 전망을 얘기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그 상위 종목만 깊게 봤다고 하고 이제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좀 개별 종목에 많은 돈을 넣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부요에 1차적으로 목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제가 결론이 내서 이 내용들을 공유 드려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S&P 500과 나스닥은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나스닥을 깊게 공부하지 못했었지만 S&P에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책에 의하면 이제 S&P 500은 상위 500개 기업인데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어, 1000부터 2000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러셀 2000은 뭐
똑같은 순인데 1부터 500까지는 S&P 500이고 러셀은 이제 1000부터 2000 중소형 기업 이제 이것들은 좀 상승이 높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보다는 뭐 S&P 500과 러셀 지수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일단 피터 린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과 VO에서는 서울 부동산이 이제 맞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투자 부여 같은 ETF는 몇 개를 어, 일단 제 생각에 VO는 전체 시장이기 때문에 좀 큰 비중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 현금 비중도 있어야 되니까 한 3, 4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일 ETF는 이제 뭐 오해 법칙이라고 하기까지 그렇겠지만 제가 좀 관심 있는 산업에 그거는 좀 이제 변동성과 뭐 지금 저희가 전체 하고 있는 스윙 투자 스타일처럼 한 두세 개 정도 개별 ETF를 할 것 같아요. VOO.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S&P 500과 VOO는. 국내, 전세금의 향방도 결정에 난 게 있어요? 어, 아직은 없습니다. 분할로 들어갈 거긴 한데, 지금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있는데, 국내 종목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 뭐, 이분이 이제, 피터 린치는 결과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또 개별 기업에 뭐 외국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일본에 좋은 기업이 있어서 뭐 가봤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뭐 좀 주식 조작의 냄새가 있다라는 책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목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잠재력이 있는 기업, 저평가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도 하는 말이, 내가 가장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르는 거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맨날 가는, 예를 들면, 뭐, 본봉 커피나, 어,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내가 이제 맨날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네, 확장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일단, 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제 피터 린치처럼 조사를 할 겁니다. 20년 1월 폭락, 25년 1월 폭락. 그거는 이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뭐, 30분을 뭐, 기업 투자에 공부를 했다면, 뭐, 25분은 뭐,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이런 말도, 그래서 이제, 폭락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서 그냥 쇼츠 이런 거 잠깐씩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